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경기에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업자 대출이 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이 사업자 대출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시라면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받고 있어요. 투기꾼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자 대출이 뭐길래, 사업자 담보대출이 무엇이길래 오해를 받고 있을까? 그러면 대출 연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영업자들이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사업자 대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한 부동산 경기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보셔야 되겠고, 또한 부동산, 우리 경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이 부동산 경기에 내관이 된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당수 사업자 대출 만기가요, 내년을 기점으로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의 발등이 불 떨어진 부분이 있고,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이 현재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문제가 이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69.6%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임금 근로자가 받았던 담보대출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자영업자분들이 그 뜻은 뭐예요?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69.6%예요. 부동산 담보 비중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을 안 해주고 이대로 무너지게 만들면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왜? 자영업자들 그동안 대출받았던 거 신용대출 안 되니까 담보대출 했는데, 그게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못 갚어. 그럼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은행에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예요? 경매 붙여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임의경매 들어가 버리면 말 그대로 진짜 집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댓글 분들이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나 지금 담보대출 받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사업자금 쓰려고. 이거 못 갚으면은 경매에 들어가니, 잠이 오겠어요, 그게?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은행권으로 주담대 대출이 몰려들었다. 이게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비은행권은 뭐예요? 금리가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거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대 가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자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이 너무 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일부 투기꾼 때문에, 나쁜 놈들 때문에,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자영업자의 이 사업자 대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억울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일부 악덕 작업 대출로 인해서 선량한 사업자 대출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 연장에 대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권에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 대출이 도대체 뭐길래? 자,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단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막혔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막 부동산 막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영끌 들어갑니다. 막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개인 차주들이 사업자로 둔갑시켜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 대출은 이 DSR이나 LTV가 적용을 받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갖고 일부 투기꾼들이 정말 이 나쁜 작업 대출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도 아닌데, 당신 주담대 더 받고 싶지, 사업자 내. 사업자 내라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돈을 끌어당긴 거예요. 왜? DSR 안 걸리죠. LTV 안 걸리죠. 규제가 없죠. 대출 서류를 사업자금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요.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신해주는 방식이 바로 이 작업대출입니다. 작업대출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그 부동산 높아졌을 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당연히 이거를 정부는 막죠. 계약을 파기하게 돼요.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용도를 집 사는 데 쓰게 된다. 그럼 그거는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 파기하고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실제 대출금 사용 용도를 추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 그 작업 대출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막 투기꾼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일부 차주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게끔 만들어. 그 다음에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에서 해서 P2P, 피퍼 투 피퍼죠? 개인 대 개인. 이거 되게 유행했었죠? 이런 P2P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요. 보세요. 자, 내가 투기꾼들이야. 개인, 이제는 주담대가 안 나와. 은행에서는. 그럼 뭐예요? 이런 P2P. 이런 데 가갖고 고금리로, 진짜 고금리건 여기. 고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집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갚아야 되잖아. 주택 구입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업자를 내서 사업할 사람도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제는 DSR 안 걸리죠? LTV 안 걸리죠? 95%가 나오거든 이게. 그러면 그 돈 받아서 뭐야? 기존에 있는 P2P 대출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작업 대출이었어요. 정말로 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가 2020년에 6조였는데 2022년 3월 기준으로 12조, 2배 덤탱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2배 덤탱이 된 게 선량한 분도 있지만 이 작업 대출이 많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자 대출이 지금 시장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작업 대출로 지금. 그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선량하게 나는 원래부터가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가 소상공인이야. 난 작업대출도 아니고 나는 정말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던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부동산 투기꾼 대출로 오해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대출 연장이 불가제될 가능성이 아니면은 상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이런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이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주담대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았어요. 여러분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 일부 유튜버들 또 일부 그 꾼들이 막 사업자 대출 내면 된다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무슨 막 마치 무슨 뭐 정말로 뭐 엄청난 뭐 지혜고 엄청난 뭐 혜택인 줄 알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그건 작업 대출이거든요. 그건 나쁜 거죠. 선량한 사업자들이 뭐가 돼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 금융권에서요, 지금 이 규모가 너무 넘어져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 금융권에서 심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10월에 심사 들어갔어요. 심사가 뭐냐면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지금 니네 저축은행 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 시장에 자금 풀었지? 걸려봐.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일부 은행권에서 뭐 하겠습니까? 몸살이겠죠? 그럼 뭐예요? 선량한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뭐예요? 상환해. 이런다니까 이게. 돈 갚으세요. 이런다니까. 제 입장에서 어떠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나는 선량하게 사업자 대출 받은 건데 지금 투기꾼으로 오해받고 있다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올해 여러분 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환을 1년 유예했죠? 내년 9월까지 이제 상환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만기 연장을 해줬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미 다 방송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은행권 자율이에요. 은행권 자율.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3년 동안 만기 연장해 줬으니까 난 3년 동안 이제 프리. 1년 동안 상환 유예해 줬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6개월마다 심사를 봅니다. 6개월마다 은행권에서 6개월마다 심사 봐서 당신 갚아. 이러면 갚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그때 제가 비판 많이 했었죠. 그게 뭐냐 도대체.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더 2023년 장난 아닐 겁니다 진짜. 이 사업자 대출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량하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좋아요. 이런 분들. 근데 알고 받으셔야 돼. 이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도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주담대예요. 주담대. 나의 집을 담보를 잡고 사업자 대출. 한마디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 해서 땡겨오는 자금입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 주담대 대출 만기가 짧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보통 30년, 요즘에 막 40년짜리 나오죠. 보금자리론 이런 거. 장기로 갚아요. 그죠? 근데 개인 사업자의 주담대는요. 대출 만기가 짧습니다. 이게 5년인가 그래요. 되게 짧아요. 갱신 주기도 1년마다 매우 짧게 돌아옵니다.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 여기 써놨네요. 개인 사업자 주담대가 보통 통상 3에서 5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거든요. 재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집값이 지금 하락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상승한,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2020년과 21년대 개인 사업자 주담대의 만기가 시작되는 거 이제 3년짜리면 어떻게 돼요? 23년부터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 중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임대사업자들 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못 버티시면 시장에 물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이 되게 큽니다 지금. 또한 1년으로 갱신주의가 매우 짧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금리가 높아요. 보통 주담대, 가계 주담대 금리가 6에서 8%라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 주담대 금리는요 한 8에서 1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자 부담 높죠. 갱신 주기도 짧죠. 만기도 짧죠. 사업자 대출을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당장 급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년도 주담대 이런 자영업자 주담대 문제가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대출 회수 압박, 고금리,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던지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에는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못 버티니까 이제 부동산을 내놓으신 분들, 왜냐면 갚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투기하신 분들은 당연히 던져야죠. 투기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은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선량하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집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열을 낸지 아시겠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라내야 돼요. 진짜 이 투기꾼, 사업자 대출에서 이 투기꾼을 위해서 들어간 것과 선량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발라내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분하기가. 하지만 가진 방법을 쓰더라도 이원화 시켜서 발라내서 이런 분들, 투기꾼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손해보고 팔아야죠. 이런 분들은. 투기한 거니까. 근데 선량하게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구제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이런 제2금융권 사업자 주담대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가 더 큰 거죠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되게 디테일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는 금융권이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제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나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모릅니다. 저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선량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페널티 줘야 된다. 똑같이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선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게 중심입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 가격 이런 어떤 투기꾼들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대출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이자가 얼마나 증가하냐 봐요. 왜 소상공인도 도와줘야 되는지 볼게요. 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지를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되면은요, 자영업자 1인당 이자가 238만원 증가됩니다. 이건 연이자입니다. 연이자요. 238만원이나 증가됩니다. 그럼 보세요. 작년 8월부터 금리가 0.5%였거든요. 지금 어디에요? 3.25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지금 단시간 내에 거의 뭐 2.75나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연이자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자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1인당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오르면 119만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금리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금도 아니잖아요. 이자만 그렇잖아요. 이자만. 지금 현재 정부가 5차례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한 유예 조치가 점차 이제 중단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아니, 정부가 그래도 2년, 3년 유예해주고, 상한도 1년 유예해줬지 않냐.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해줬는데, 은행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은행 자율에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여러분을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고, 다우생 안 되겠어 갚으세요. 그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요, 좀 어려운 얘기 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업자 대출이 뭐고, 사업자 대출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 선량한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지금 분위기가 사업자 대출 이거 도와주지 마, 이런 분위기라니까 지금. 그래서 선량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연장이 안 되거나 조기 상환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제가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쪽 관계가 있어요. 그죠? 부동산 내년도 어려울 건데, 이런 사업자 대출, 한마디로 이제는 사업자 대출로 돈을 끌어당겨서 투기꾼들이 받았던 이런 거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더 하락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페널티를 줘야지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전 보여집니다. 작업대출 받으신 분들, 그거 왜 도와줍니까 도대체? 국민 여론이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량한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이 똑같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는 것처럼. 미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대출 받으려고 사업자 내신 분들,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장사 열심히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손님은 없고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2003년도 새해 1, 2월달 안에 현실적인 지원 정책 빨리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새해에는 꼭 2023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소상공인의 지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정책이 소상공인과 멀어지고 있어요. 예산안 여러분 보셨죠? 없어요. 진짜 소상공인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데 2023년도 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지금 누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문 봐도요, 없어요, 얘기가. 멀어졌어. 근데 힘든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신감 찾으세요. 여러분도 세금 내는 사람이고요. 아, 진짜 제가 댓글 봤을 때 이런 분이 있더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왜 도와주니? 세금도 안 내는 사람한테. 아, 세금을 왜 안 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아마 근로자보다 더 낼걸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내죠. 아니, 나는 그 댓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투명 지갑이다 보니까 잘 낸다 이거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 냅니다. 더 많은 돈을 내죠. 소득세, 법인세 더 많은 돈을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안 냅니까? 다 내지.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셔야 됩니다. 꼭 새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신다 그러면 댓글로써 여러분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인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여정 채널은요,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항상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겠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직시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다가오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겠죠.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채널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보맨, 정보를 계속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연합뉴스 다녀왔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갑자기 오라 그래갖고 좀 내년도 그 지하철 오를 거거든요. 지하철이 지금 오를 겁니다. 1250원인데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연합뉴스 가서 또 내년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참 어려울 거예요. 정말 2023년도 많은 분들에게는 참 상반기가 참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상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늘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벗이 되어주고,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늘 여러분의 벗이 되게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도 오늘 또 힘차게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